안녕하세요. 역설입니다. 3월 18일 금요일이고요. 비가 내리네요. 오늘은 제가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그 13가지 명언을 좀 추려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라고 하는 분은 1906년부터 1999년까지 사셨던 그 유명한 그 유럽의 워렌 버핏 주식의 신이라고 이제 불리는 분입니다. 아직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이분의 책을 안 읽으셨던 분이라고 하면 꼭 한번 이분의 책을 접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저 개인적으로 이제 나름 이제 정리한 명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13가지 명언. 첫째, 이제 증권 시장은 90%가 심리학으로 이루어진 예술 영역이다. 제가 생각해도 90%. 지금은 거진 90%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지금 뭐 디지털 기술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지금 뭐 실시간으로 뭐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도 훨씬 이 심리는 되게 절대적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은 거진 95% 이상 이 심리가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권가는 허풍스럽고 술주정뱅이처럼 움직인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진짜 도통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꼭 2만 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4가 될 수도 있고 11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아주 엉뚱한 곳이 저는 증권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빚지지 않아야 자신의 생각을 따를 수 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을 하면서 빚을 좀 낸 적은 있어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빚을 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서 빚을 내고 한다고 하는 거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 심리가 여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또 할 수도 없고 그런 판단을 끝까지 이렇게 내 계획대로 이끌어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 빚입니다. 이 빚을 내야 된다고 하면 그거를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빚, 그런 최소한의 돈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호황일 때 버블이 터질 수 있다는 걸 망각한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 리스크가 가장 클 때가요. 오를 때입니다. 이게 동전을 이게 쌓다 보면 많이 쌓을수록 이게 무너질 확률이 더 크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쌓을 때보다는. 그러니까 그것처럼 주식도 저는 가급적이면 그 급등한 주식이라든지 많이 상승해 있는 주식은 잘 안 건드리는 편입니다. 오히려 어떤 뭐 무슨 뭐 이유를 들어서 막 이렇게 폭락을 하거나 많이 하락하고 어느 가격선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주식을 천천히 사모으는 저는 그런 스타일로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그게 훨씬 그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 그 내 심리를 다독이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투자자는 미친 군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이것도 뭐 첫 번째 말씀드린 주식 시장은 90%가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랑 연장이 되는 건데요.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주식시장에 막 달려들 때, 그러니까 2020년 말부터 그 2021년 초,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주식이 막 급등할 때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무거운 주식이 하루는 막 10% 이상 상승할 때, 그럴 때는 진짜 이 군중들이 광기에 서린 시절이죠. 이제 그때는 오히려 주식을 팔고 나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여섯 번째는 주식은 언제 살 건지 매수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런 상승을 많이 한 종목보다는 꾸준하게 하락을 한 그런 종목, 그런 시기를 저는 많이 노리는데요. 그거랑 이제 뭐 맥락이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우량한 주식이라고 해도 쌀 때, 그리고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상승할 때 사시지 말고요. 지금처럼 온통 악재가 뒤섞여 가지고 하락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이런 시기에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당황하거나 들떠있는 심리가 상승 하락을 만든다. 그러니까 당황할 때가 급하락을 만드는 것 같고요. 이제 어떤 그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뭐 손실을 많이 봤다.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더 하락을 만드는 것 같고요. 들떠 있을 때, 뭐 돈을 막 벌었다, 뭐 차 한 대 바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 시중에 그럴 때가 이제 상승의 정점에 이제 다다랐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걸 유념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주식시장에 바보가 많은지 주식이 많은지 판단하라. 그러니까 오르는 거 보고 무조건 그 주식을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그럴 때가 주식이 고점이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려는 사람보다는 이제 주식이 이제 많아질 때, 그때 지금처럼 지금 같은 시절이 어떻게 보면 주식이 이제 바닥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장기 투자자가 모든 거래 방법 중 가장 최고의 결과를 낳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단기 투자도 해보셨으니까 장기 투자가 좋다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 그리고 중기 투자 이런 다양한 기간을 두고서 투자를 해본 결과 결국에는 장기 투자가 모든 거래 방법 중 가장 최고의 결과를 낳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꼭 그 주식 초보신 분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무 때나 사서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하면 성공한다. 그런 막연한 이제 기대는 좀 버리셔야 되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은 언제 살 건지 매수 시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가 모든 거래 방법 중 최고의 결과를 낳는다 하고 좀 연동이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든 악재가 나와서 주식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이제 빠지고 거래량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 오히려 이때 이제 모아가는 거죠, 주식은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셔야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연초부터 여름 7월까지 그렇게 사셨다고 하면 거기서 장기 투자를 좋은 종목에 아무리 넣어놔도 한 몇 년간 고생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 투자가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우량주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주식이 상폐가 되면서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그 재무제표,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항상 확인도 하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나쁜 뉴스가 있는지 이런 걸 항상 체크를 하시는 게 장기 투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주식만 사놓고 내팽개쳐 놓는 거는 그 장기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열 번째, 모든 사람 입에 주식 투자라는 말이 오르내릴 때가 하차 시점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막 추천을 하면서 준 전문가처럼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가 어떻게 보면 주식이 이제 고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점이 잘 맞아가지고 그런 수익을 낸 건데, 그거를 이제 좀 과대 평가를 해서 주변에다가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가 어떻게 보면 도망쳐 나올 때라고 주식시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11번째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 그런 분들을 뭐라고 했냐면 두 눈을 가리고 싸우는 검투사들과 같다. 싸움은 잘 하는데 눈을 감고 싸우는 그런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는 많은데 그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걸 이제 얘기를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여기서는 그분들을 전문가들이라고 이렇게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제 주관을 갖고 자신이 이제 투자 주체가 돼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참고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여러 그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이제 말씀들을 저도 이제 들으면서 그분이 다 옳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의 관점. 어차피 두 눈을 다 가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관점들을 다 취합을 해서 내가 최종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째, 폭락은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상승은 티 안 나고 부드럽게 온다. 제 그 주식 그 금액 이제 변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작년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제 급락을 했을 때마다 그 밴드를 색깔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대응을 했던 그런 기간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 또 서서히 또 올라갔다가 또 급락을 하고선 또 서서히 올라갔다가 또 급락을 하고서는 서서히 올라갔다가 또 급락을 하고 또 다시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지금 오르고 있는데, 두 달 전에 엄청 이제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다 느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2월달, 3월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한참 이게 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주식은 꾸준하게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주식 투자 그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것처럼 폭락은 급작스럽게 그리고 격렬하게 오고 상승은 티 안 나고 부드럽게 온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차트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13번째가 직관과 본능을 가진 여자의 말 한마디도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시장은 군중으로부터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당황하거나 들떠있는 심리가 반응을 해서 상승하고 하락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런 심리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런 직관과 본능을 가진 주변의 여자분들의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참고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고 느낀 거, 느끼는 감, 그런 것들을 거기에 관점을 두고 그 판단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앙드레 코톨라니 그분이 얘기를 하신 명언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 생각을 갖다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앞으로 오는 따뜻해지는 이제 봄처럼 주식시장도 이제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그 심리를 잘 다스려서 주식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역설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